안녕하십니까. 카르다노 인포의 에다사탈라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은 뉴스가 들어와 있어요. 불가리아에서 있었던 카르다노 런칭 2주년 기념 행사에서 있었던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나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11월 달부터 카르다노 테스트 3가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뉴밸런스와의 협약이 있었다는 얘기고, 일단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가는 또 격가지에 대한 정보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에이다 테스트넷 관련 얘기인데요. 이 뉴스는 크립토 브리핑에서 나온 뉴스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써 이제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식적인 그 메인넷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때 이제 테스트넷 상에서 이제 찍었던 그 수량에 대한 그 에이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호스키스는 테스트넷 기간 동안 귀하가 받을 에이다는 메인넷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주는 게 아니고, 메인넷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때 그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그때 돼서 이제 뭐 준다는 얘기로 이제 비춰집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수익이 이제 3에서 10%, 12%인데 아무래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주겠죠. 근데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12%면. 그 애셔는 스냅샷 날짜를 제공하진 않았다. 품질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애셔라고. 스냅샷 날짜는 뭐 아직 안 나왔네. 일단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내용이 뉴밸런스와 이제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그 예전에 제가 그 아탈란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그 슈즈 메이커와 이제 MOU는 맺었는데 아직 정식적인 발표는 안 했다,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발 가품에 대한 추적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할 거다라고 이제 아탈라 프로젝트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 내용 그대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뉴스에도 이제 가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찰스도 카르다노의 분산 원장을 사용하여 이제 신발의 진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매자가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오늘 또 방송이 올라왔는데,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려가 아실 텐데, 카르다노 이펙트라는 카르다노 전문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오늘도 방송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18분 정도 돼서 이제 그 관련 내용, 어떻게 이제 가품을 확인할 거냐에 대한 이제 토론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QR코드를 얻는데, 이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가품 확인 여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블록체인 상에 이제 뉴밸런스라는 신발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시리얼 넘버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블록체인에 태워가지고 채운데 어떤 내용, 첫 번째 이제 생산 국가, 생산 공장, 검수자, 그 제품이 항상 만들어지면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블록체인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발에 대한 정보가 이제 블록체인에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 자체로만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진품과 이제 가품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화를 한 다음에, 필립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QR코드를 얘기하더라고요. QR코드를 얘기하는데, 뭐 QR코드 일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발 안에 여기에 이제 QR코드를 놔두겠죠. 뭐 제품 박스나 뭐 이런 데다가 QR코드를 넣어두면 이거를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 QR코드를 찍는 거죠. 찍으면 아까 태워졌던 이제 블록 안에 태워졌던 그 세 가지의 정보, 뭐 세 가지 정보뿐만 아니겠죠. 모든 정보지. 이 신발이 생산될 때의 그 모든 정보가 이 블록체인에 있는데, 이 블록체인의 레코드 시스템을 이제 읽어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읽어와서 휴대폰 내용에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 정보, 아까 기록되던 정보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가지고 이제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휴대폰에 있는 그 정보를 보고, 이 제품이 가품이 아니구나, 진품이구나 라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기 얘기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릭은 RFID를 얘기하더라고요. RFID. 근데 RFID 자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쓰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인 큰 매장에서는, 좀 물통량이 많은 매장 같은 데서는 이게 RFID가 QR코드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제 쓸 수도 있겠고, 근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좀 QR코드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QR코드는 다 아시는데, RFID는 뭐냐면, 그 원거리 신분 확인 시스템인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그 차량 번호 인식해가지고 이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량 문을. 근데 그거는 카메라가 등록된 차량 번호를 이제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차량 내에 그 시스템 아이디라는 게 따로 이제 카드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갈 때 요 이제 인식하는 카메라 대신에 이제 요 차 안에 있는 카드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 이 차는 몇 호니까 문을 열어줘도 된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입 시스템하고 비슷하지만 번호판을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카드로서 된 정보를 읽어와서 문을 열어주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좀 RFID가 이제 그런 유사한 시스템 중에 좀 하나입니다.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가품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줬고요. 물론 아직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면 모두가 다 이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역시 아탈라 프레임워크에 기반이 되고 이 IOHK는 전국으로 이동하는 식료품에 대한 새로운 추적 및 추적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몽골의 약물 추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탈라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라니까 시작은 끌바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뉴밸런스에 관련된 똑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세계적인 스포츠 신발 뉴밸런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운동화의 공급망을 관리하려 한다. 이거 뭐 기존의 아탈라 프로젝트에 이미 다 설명했던 거고 뉴밸런스의 가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0월에 뉴밸런스에서 공식 발표될 때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탈라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위조 방지를 위해 아까 나온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요 신발업 제조업체와 MOU에 서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발 제조업체와 MOU 서명했다는 얘기로 한때 뭐 나이키다, 뭐 푸마다, 또 뭐 아디다스다, 어디서는 뭐 기차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다 아니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어디 신발인지는 제가 봤을 땐 대기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좀 입 다물고 있어라 뭐 그런 조약 걸고 아마 서명하지 않았을까. 그냥 내피셜입니다. 이 분들은. 블록체인 상호 운영성 대단하죠. 카르다노 인포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뉴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뉴밸런스의 이제 시장 점유율부터 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요거 자료는 2017년도 미국에서 이제 뉴밸런스가 신발업계에서 몇 위 정도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10위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뉴밸런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위네요, 8위. 2017년 기준으로는. 나이키가 이제 부동 1위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4.7%, 뉴밸런스는 2.1%인데, 뭐 3위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3.8%부터 2.몇% 주돼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어덜스, 기타가 47.7%로 굉장히 뭐 50% 근접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백 가지의 기업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밸런스는 한 2%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냐 보면 중국 시장에서는 5위, 6위 정도 되겠네요. 6위 정도 되는데 일단 1위가 이제 나이키, 2위 아디다스, 3, 4, 5위는 중국 브랜드, 중국 자체 브랜드고요. 6위가 이제 뉴밸런스인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중국산은 거의 뭐 상장이 멈췄거나 2010년 이후에 6년간 성장이 멈췄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죠. 거의 뉴발란스도 다행스럽게 거의 시장 점유율이 뭐 한 1% 남짓 정도 되는 거에서 거의 한 5% 가까이 근접했다.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 브랜드 운동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한국 소비자원에서 수입 브랜드 운동화 국내외 온라인 판매 가격 비교조사 결과 보고에서 2016년 3월에 올라온 자료인데 해외 브랜드 운동화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시장 점유율하고는 살짝 거리감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실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떤 건지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 결과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뉴밸런스가 이제 3위를 차지했어요. 1위는 역시 나이키, 2위는 아디다스, 뉴밸런스가 3위. 그리고 이게 가품 여부 판별 결과 해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되어 왔었던 거예요. 국내 오픈마켓,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제품, 가품 여부 판별을 국내 공식 수입업체에 의뢰한 결과 가품 의심 제품이 일부 발견되었다. 해외 브랜드 운동화에 대한 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 현재 상황에서 근본 조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정품 여부, AS 가동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예전부터 굉장히 그 병행 제품이라고 그러죠.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것 말고 이제 보따리상들이 이제 들고 오는 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섞여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일부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 뉴밸런스랑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에이다를 사용하지 않나 라고 해서 좀 에이다 가격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기존에 얘기했던 카르다노 그 아탈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비록 지금은 왜 에이다가 쓰여지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에이다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존의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영상 같은데 그 역사가 되풀이 된다면 다음 불마켓에서 카르다노의 가격은 과연 얼만큼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근거라는 게 해외 커뮤니티와 그리고 기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암호화폐 시장의 그 패턴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획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수집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 중반이나 중후반 정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가격이 꽤 높습니다. 이상 에이다 사달랐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